네, 오늘은 저희가 코스닥하고 코스피 두 가지 시장이 있잖아요. 과연 개인들은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올바른지 아니면 또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더욱더 뭐 안전하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릴 적에 시골, 예를 들어 시골, 안 좋은 시골에서 자란 형제가 있습니다. 남자 형제가 있는데 집이 워낙 찢어지게 가능하다 보니까 집에서 첫째밖에 교육을 못 시켜요. 그래서 동생은 첫째를 위해서 희생을 했죠. 학교도 안 가고 학비 보낼 돈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첫째가 열심히 공부해서 진짜 난다 긴다 하는 유명하신 분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유명하신 분이 된 20년 후에 의견 싸움이 나는 거죠. 그런 말로. 형은 야 집에서 니네가 그렇게 많이 해줬지만 나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거다. 집에서 아무리 해줘도 성공 못한 친구들도 많이 있지 않냐. 형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동생은 내가 형을 위해서 20, 30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공부도 못 했는데 이제는 형이 좀 살고 있으니까 날 도와주십시오 이런다면 형의 논리가 맞는 건가요? 동생의 논리가 맞는 건가요? 각자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둘 다 맞는 거 아닌가요? 저도 뭐 비슷하게.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이게 딱 코스닥이랑 코스피랑 똑같은 것 같아요. 예전에 대기업 육성하기 위해서 대기업에 어마어마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대기업이 많이 컸죠. 쉽게 말해서. 이번 정부에는 분명히 코스닥 시장 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예전 시장에서는 경제성장률, 경제성장, 대기업 육성해가지고 대기업 일감 싹 몰아줬잖아요.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처음에 한 얘기가 경제 민주화예요. 낙수 효과 분명히 주겠다. 그만큼 중소기업 육성에도 어느 정도 힘을 쏟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과거 대비해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수익을 좀 더 날 수 있는 구조를 정부에서 조금 만들지 않을까 큰 틀에서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다 보면 어떻게 보면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라는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일단 개인이 투자하기에 투자 성향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대기업을 공부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일반 개인들이. 공부해서 일단 투자를 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참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밑에 있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 즉 코스닥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그 대기업이 잘 나가고 있는지 현재 그 대기업의 업황만 보면 거의 대충 답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쉽게 공부를 하고 가자는 입장 그리고 좀 이거는 가치적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그나마 기술주는 괜찮은데 코스닥 시장에 있는 뭐 가치주라든지 뭐 자산주라든지 아주 작은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대부분 지방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왜냐 지방에 있는 기업은 애널리스트 탐방이 거의 없습니다.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올까 말까고요. 뭐 리포트 찾아봐도 당연히 안 나오는 거 마찬가지고요. 지방에 있다던가 아니면 대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사업 부분을 갖고 있다던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저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개인들이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한다면 저는 코스닥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수익률 측면에서도 맞고 훨씬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트레이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는 매매를 거의 1년에 몇 번을 안 해요. 이제 저는 이제 코스피 시장을 매매를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사실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레포트에 놀아나기 싫어서 안 하거든요. 왜 항상 뭐 주가가 폭락할 때는 죽는 소리 하고 뭐 싫은 소리 하고 안 좋은 소리 다 쏟아내요 레포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제 성향일 수 있겠지만은 뭐 일단 저는 재료에 투자를 하거든요. 재료에 투자를 하는데 기업 가치 뭐 다 좋습니다. 뭐 PBR, 뭐 밸류에이션, 뭐 PER 다 좋습니다. 근데 결국이란 게 결국 주식이란 게 이 내려가면 안 좋은 기업이고 올라가면 좋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결국에는 수익이랑 직결이 되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기관들 레포트나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 많은데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뭐 저점만 잘 잡아 놓으면 뭐 가는 종목들이 뭐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 매수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면은 저는 코스피보다 코스닥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아까 황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슈에 따라서 트레이드하는 거 힘들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이제 전문 투자자분들은
시장의 상황은 어느 정도 리딩을 할 수 있고 저점도 매수를 할 수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테마에 이끌어가지고 투자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라리 제가 생각하기에는 괜찮은 기업 선정해서 투자하는 게 맞지, 이슈에 따라서 이거 샀다가 저거 샀다가 따라가기에는 물론 능력이 되신다면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면 어느 정도 돈 버는 회사,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스닥 거래소 의미 없습니다. 저의 판단에 딱 두 가지는 원칙은 하나예요. 뭐냐면 돈 버는 회사, 돈 못 버는 회사.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개인 투자가 가장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눈 감고 귀 닫는 거. 그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하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윤 대표님이랑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예, 저도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문제일 것 같은데 예전부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것들이 많아서 예전에 지금 어른들 특히 어르신들은 투자할 때 코스닥 시장 종목들은 정말 잡주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근데 예전에 그게 그렇게 됐던 이유가 벤처 버블 때문이었잖아요. 뭐 벤처 버블 때문에 완전 무너졌을 때 얘기니까 그때 이후에는 어느 정도 시장 조치가 지금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됐어요. 또한 회계 기준 또한 IFRS로 바뀌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뭐 대기업까지였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법인이 그렇게 해야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국제 회계 기준을 따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는 뭐 코스닥 시장이라고 해서 위험하다거나 코스피 시장이라고 해서 덜 위험하거나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 자체는 이게 정답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두 시장 자체를 합쳐서 자기 성향에 맞춰 투자하는 게 가장 정답이긴 한데 아직까지도 매년 30개 기업이 상패를 당합니다. 근데 보면 코스닥 기업이 상패라는 케이스가 90%가 넘어가요. 근데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들은 제가 보기에는 상패된 케이스는 없어요. 왜 없냐면 문제가 있어도 소액 투자자들이 손실을 많이 보니 정부에서 한 번은 눈을 감아주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왕 조금은 해치 포지션이 코스닥 거래소로 투자를 하면 해치 포지션이 조금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저는 약간 좀 다른 생각도 드는 게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시장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즉 선물 시장이라는 게 선물과 옵션 시장이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엇갈리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엉키는 뭐 그런 그러니까 지수에 좀 괴리감이 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파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상패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코스피 시장에 진출하는 것과 코스닥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기업의 업력 자체가 틀려요. 업력 자체가 틀리고 내구성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이해하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횡령 사건이 있었어요. 여직원인가 횡령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삼성전자 게시판에 들어가니까 이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왜 코스닥은 상패 거래 정지 시키고 다 조치를 하면서 삼성전자는 왜 거래 정지 안 시키냐?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안 되지 않아요? 후배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안 된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제가 그걸 알아보니까 자기 자본 대비 몇 퍼센트 이상이 이게 돼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코스피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그 대형주다 보니까 이게 코스닥 시장하고는 상패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시가총액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투자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테마성을 매매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고 어떤 뭐 그런 다 면밀적인 부분을 다 조사를 하고 매매에 임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상패 기준이 코스닥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조금 투자를 하실 때는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뭐 결론적으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드릴까요?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정부에는 코스닥 시장이 과거 대비에는 많이 갈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성향에 맞춰서 투자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윤 대표님 말씀과 거의 동일한 얘기인데요. 어차피 코스닥하고 지금 코스피 시장하고 경기라든지 그런 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 어떤 기업을 자기의 성향에 맞는 그런 기업을 찾아가느냐가 맞는 것 같고요. 자기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다면 기술주 쪽에 아니면 자기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다면 경기 쪽에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것이 올바른 투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예요. 뭐 성향에 따라서 뭐 다 달라질 것 같은데 코스닥 사실 때도
항상 어떤 뭐 수급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재료를 항상 찾아보세요. 그 재료가 실적이든 뭐 어떤 다른 모멘텀이든. 그래서 뭐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항상 좀 재료를 염두에 두고 매매를 좀 하시면 어떤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서로 좀 의견을 나눠봤는데 어느 정도 뭐 의견이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 것 같네요. 판단은 뭐 투자자분들 몫이지만 현명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